꽃박람회가 이제 우리 고향 시민들의 정말 오랜 자부심이고 또 고향을 가장 대표하는 축제인데 꽃박람회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회자들이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시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고향 프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국제 꽃박람회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고향국제 꽃박람회는 199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고양시가 고향군 시절부터 가장 대표적인 고향의 산업 그러면은 화훼 산업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아직 고향군이던 시절에 화훼 농가 육성을 위해서 고향 꽃 전시회라는 거를 지금 거기 관산동에 보면은 그 어디야 필리핀 참전비 앞에 거기 공릉천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꽃 전시회를 그때 했었어요. 말 그대로 화훼 농가 중심으로. 저도 이제 고향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농가, 화훼 농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첫 번째 꽃 전시회를 참여하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입주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일산 호수공원이 1996년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호수공원이 개장한 그 시점에 맞춰서 고양시에서 우리가 좀 세계적인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라고 해서 고향의 브랜드인 꽃과 연관을 해서 1997년에 제1회 고향국제 꽃박람회 개최를 추진합니다. 자, 제1회 꽃박람회는 말 그대로 화려한 성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신도시와 호수공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지금은 전국 어디나 신도시마다 호수공원이 있지만 우리 일산에 있는 이 호수공원이 효시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호수공원의 어떤 그 모델이 일산 호수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졌대. 거기 가면 호수공원이 있대. 근데 거기서 꽃박람회를 한대. 전국적인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호수공원으로 몰려와서 자, 첫 해 꽃박람회의 성적입니다. 관람객이 130만 명. 그리고 입장 수익이 54억 원.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이야기인데 정말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향 시민들의 공동의 기억 속에 고향국제 꽃박람회는 고양시의 변화. 그 이전까지는 고양시 그러면은 약간 접경도시, 뭔가 좀 이제 신생도시 이런 이미지였는데 우리는 꽃박람회를 치른 도시야라는 이런 자부심과 어떤 공동체의 기억으로 각인이 되는 그런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첫 해의 그 흥행 기록이 정말 아쉽게도 그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만 명, 70만 명, 50만 명 이렇게 그 관객 숫자가 좀 줄어들다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다시 재개된 2023년 꽃박람회에서 28만 명,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조한 이런 이제 그 관객 숫자가 점점 이렇게 다운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첫 해 기록이 지금까지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28년 동안 우리 주변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훼 산업을 고양시의 어떤 대표 산업이다, 주력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화훼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뭐 화훼 그 꽃 자체의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야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국 곳곳에 그런 지자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어떤 축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꽃박람회 할 때만 해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축제를 하는 데는 고양시가 거의 유일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축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향국제 꽃박람회가 어떤 차별성을 갖는 그런 축제 이벤트가 되기에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좀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최저 흥행을 찍은 그 시점이 좀 심각한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거쳐서 꽃박람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신돼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 꽃박람회의 가장 큰 메리트와 장점은 호수공원 그 자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꽃을 갖다 꺾어서 예쁘게 장식을 해놔도 구경을 하러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건 볼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 호수공원이 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멋진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요거를 꽃박람회랑 연계한다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향 꽃전시관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실내 전시 플러스 경관적인 매력,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호수공원 전역에 멋진 포토존을 조성해서 요즘엔 포토존 만들어서 그 인스타 찍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찍을만 하네라는 입소문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024년부터 요 컨셉으로 드디어 꽃박람회를 버전 2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2024년 작년입니다. 이쪽 실내 전시관 예전에는 유료 구간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유료 구간, 그 다음에 작년 또 여기가 이렇게 유료 구간에서 이쪽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분수대에서부터 지금 이 구간이 전체가 유료 구간이 되다 보니까 호수공원과 어우러진 이제 포토존이 곳곳에 들어서게 되고, 특히 이 호수공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그 동편 호수는 여기는 경관 호수고 인공적인 호수고, 저 서편 호수는 자연 호수, 그런 컨셉이거든요. 자연 호수 쪽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멋진 이런 포토존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입장객들이 나름대로 호평, 작년에 가보니까는 유료 입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거 저도 좀 이렇게 체감을 했고요. 입장객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32만으로 입장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펜스 등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또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건데, 가장 큰 게 호수공원 전역으로 유료 구간을 확대하다 보니까 입장권을 안 끄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완전 통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규모로 펜스를 설치하고 입장객과 일반 방문객을 구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이제 이거 저희 고향신문에서 썼던 기사 제목인데, 봉박람회 민원 시민 부글부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까지 호수공원의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는 거야. 갑자기 호수공원에 산책하러 갔는데 펜스가 막혀 있어. 어디 이제 금방 끝나겠지 하고 걸었는데 저 끝까지 가서 한 바퀴를 다 돌을 때까지 다 막혀 있으니까는 막 화가 난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 펜스 안쪽은 되게 행복해, 펜스 바깥쪽은 막 화가 나. 이렇게 너무나 이제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런 상황이 작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발생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주최 측에서 뭔가 개선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민원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호수공원 바깥쪽에 메인 그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다가 펜스를 쳤어요, 작년에. 지금 생각해도 약간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장객이 아닌 사람들은 자전거랑 보행자가 펜스 바깥에서 한 길로 섞여서 걸어가야 돼요. 일단 위험했어요, 너무. 근데 올해는 그거를 갖다 대폭 조심해서 보시는 것처럼 펜스가 녹지 안으로 쳐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큰 직접적인 민원은 발생하지 않게 개선을 했고, 또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포함하는 건 너무 과하다. 또 노래하는 분수대를 유료 구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유료 구간이 입장하는 그 게이트를 3개로 나눴더니 너무 복잡하다, 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은 전체를 다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유료 구간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그러나 펜스 논란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도로 펜스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뿐이지 오히려 작년보다 악화됐다, 지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유료 구간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2년 연속 이런 상황을 맞고 나니까 이제 이런 민원들이 저희 고향신문에도 좀 전달이 되고, 자, 일산 호수공원의
이 넓은 면적을 펜스 차단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 이것이 타당한가? 또 꽃박람회를 꼭 대규모 유료 행사로 치러야 하나?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어느 임계점을 좀 넘어선 것이다.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향신문 유튜브에 그 한 3주 전쯤에 꽃박람회 펜스 찬성 반대라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올렸는데 15,000회가 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거의 뭐 한 200여 개가 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칼럼도 하나 간단히 썼는데 펜스층 꽃박람회 이대로 괜찮나라는 칼럼이에요. 아주 단순한 칼럼인데 이것도 그 조회수가 13,000회가 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향신문 그 온라인 기사 중에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사구나라는 거는 바로 그냥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조회만 많이 된 게 아니라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물론 이제 화가 난 분들이니까 댓글을 다는 거지. 기분이 좋은 분들은 별로 댓글 안 다시겠죠. 근데 이제 화가 난 분들이 와서 보고 댓글 달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댓글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런 게 일단 객관적으로 좀 수치를 잡혔고요. 자, 그러면은 댓글에서 달린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어떤 그런 종류로 좀 구분될 수 있나, 그거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호수공원은 시민의 것이다. 그래서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시민의 접근 막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특히 1년 중에 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봄 호수를 구경하고 싶을 때 갔는데 펜스가 막혀 있으니까 너무나 화가 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졸업 사진 같은 거 찍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펜스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못 찍고 그 문화광장에서 찍고 뭐 이런 것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펜스 바깥의 시민들이 좀 소외감을 느낀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국 곳곳에 너무나 멋진 경관들이 많다. 꽃 구경을 일부러 가는 시대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꽃축제인 전통의 진해 군항제 뭐 이런 벚꽃축제 이런 것도 지금은 손님이 없거든요. 다 이제 안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고양시 주변에 대형 어떤 무료 이런 공원들도 줄줄이 지금 많이 조성이 됐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데도 고양시에서 조금만 차 타고 올라가면 갈 수 있는 파주 율곡수목원인데 여기 무료로 그냥 개방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관이 주변에 있는데 유료로 꽃박람회를 과연 그게 경쟁력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콘텐츠가 부족하다, 뭐 이런 약간 직접적인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 입장료가 15,000원인데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있었고, 사진에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강서구, 우리 고양시에서 한 20분만 차 타고 가면 있는 서울식물원이거든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식물원은 일단 면적도 그렇고 또 인공적인 이런 어떤 그 꽃을 조성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시사철 자라는 그런 식물이 실내와 실외에 정말 아주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입장료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15,000원 내고 꽃박람회에 와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댓글 중에 그 1년에 뭐 일정 기간 동안 그럴 게 아니라 호수공원 전체를 일상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방문객이 찾아와서 뭔가 좀 음식도 먹고 또 음료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넓게 조성하고 포토존 같은 것도 상설로 좀 해두면 주말이면 외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꽃박람회를 기준으로 보면 자부담, 그 다음에 시의 출연금을 합쳐서 비용이 74억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수익이 40억입니다. 그러면 34억이 손실이에요, 사실은. 물론 축제 중에 돈 버는 축제는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축제가 공공에게 어떤 그 공공의 문화 체험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 비용을 친다라는 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가 뻔한 행사에 왜 시민 세금을 쏟아붓나, 그리고 또 펜스 같은 것도 쳤다가 행사 끝나면 다 철거해야 되고 내년에 새 걸로 또 쳐야 되고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대적 감성의 문제인데 생태적이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꽃은 제철에 자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곳에서 피어야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 개화 시기가 다른 꽃들을 다 한 군데 모여놓고 동시에 피우게 하려고 사실은 많은 방법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좀 개화를 늦추기 위해서 땅속에다 얼음을 붓기도 하고, 또는 뭐 밤새 따뜻하게 온기를 좀 뿜어주기도 하고, 개화 시기가 대충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꽃이 지면 그 튤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져요. 그러면 한 번에 또 싹 갈아져요, 밤에. 그래서 싹 새 것으로 또 밤새 딱 가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생태적으로 좀 맞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 상권의 파급 효과, 이것도 글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페스타 웨스턴돔, 물론 여기가 지금 꽃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상권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꽃박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 그 상권이 살아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그 꽃박람회 행사장 안에 있는 푸드코트인데, 사실은 저기서 음료수 먹거나 뭐 이렇게 마시거나 그러면은 쾌적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안 먹고 저기서 그냥 소비하고 가더라, 이제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 산업이 이제 더 이상 고양시의 대표 산업이 아닌 것 같다. 문화 사업이나 무슨 뭐 바이오 산업이나 메디칼 사업이나 이런 어떤 미래 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것과 연계된 축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자, 물론 이제 댓글 중에는 꽃박람회에 찬성한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가장 보유한 가장 큰 어떤 문화적 자산이다. 그리고 이게 유료 행사인 만큼 펜스를 치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1년에 잠깐 그 기간 동안에 펜스 치는 거는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용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펜스 위치나 이런 거는 매년 개선하면서 바꿔나가면 된다. 그나마 꽃박람회마저 없으면 고양시 화훼농가는 정말 타격이 크다. 또 지역 상권에도 어쨌든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에 대한 지금 그 제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그 댓글과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사 오기 2001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호수공원이 아무것도 없었었어요. 정말 어린 나무들 몇 그루씩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호수공원에서 뭐 가면 햇볕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그때는 자전거 대여해주는 것도 있었고 두발 자전거 이렇게 타는 것도 있어서 호수공원은 자전거 타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놀이터, 시민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97년부터 이제 처음에는 3년 주기로 열리다가 2013년부터는 이제 매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가을꽃 축제라고 무료로 하는 또 축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2013년부터 2016년에 또 봄에 하는 장미가 항상 한창 필 때 장미 페스티벌도 열렸었고, 그 다음에 호수 꽃잎 축제, 꽃빛 축제라고 해서 봄, 가을은 있는데 겨울에도 하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빛꽃과 빛을 이렇게 이용한, 조명을 이용한 그런 축제도 한 3회 정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박람회, 꽃 그러면 또 호수공원이 다들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꽃 박람회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운영을 하느냐 하면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시장, 이동환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한 22명 정도 있는데, 지금 22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뭐 그때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꽃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1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평소에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있는 꽃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꽃 전시관이 평소에는 뭐 산업 박람회를 한다던가 무슨 전시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원래는 운영 본부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외 협력관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 본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작년에 제가 7월달에 환경경제위로 가자마자 좀 있으니까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꼭 박람회가 저희들이 출연금을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사장과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참석을 그 다음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시의원들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대표가 질문을 할 처지가 안 될 정도로 잘 알고 있지 않았고 그렇다고 밑에 있는 뭐 직원들이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예산을 세워놓고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사장의 말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할 거예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잘 대답을 못하는 사장님밖에 없었고 그 운영 주체가 되는 운영본부장은 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 한다라고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꽃 박람회를 이렇게 봉 박람회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강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께 귓속말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내년도 예산 0원입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하지만 아까 그 시민들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고양시의 꽃 박람회마저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준비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안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라는 생각으로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은 잘라버리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하라고 했고 이번에 못하면 꽃 박람회건 저희 시의원은 다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운영 본부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가야 계십니다.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펜스를 할까요? 보입니다. 안 됩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키보다 높으면 안 되고 낮아야 되고 보이면 안 되고 가리면 안 되고 꼭 쳐야 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내 꽃 박람회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하면 시민들이 걱정할 수 있게 아니면 잘 되고 있으면 이 정도는 잘 되고 있군 이건 이렇게 잘 꾸며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 보이게 하자. 그리고 시민들의 산책로는 절대 막으면 안 된다 라는 약속을 몇 번을 거듭하면서 했는데 달맞이 섬을 막을 거라는 거를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걸 막아 놓으니까 이 가로질러서 한 바퀴를 다 가로지 못하는 분들은 이 반만 돌아야 되거든요.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허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본부장과 대외협력관 이 두 사람이 두 팀이 이렇게 일반 경영팀 5명, 그 다음에 사업 1팀에서 또 일반 업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등등등을 하고 있고요. 사업 2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홍보 라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좀 잘못되는 게 일반 업무에 선인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선인장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꽃 박람회 추진해가 상황을 최근 3년, 4년 동안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2년도에는 그 코로나가 아직 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 전시관 안에만 그 전시를 했었고 임금만 했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다 가라앉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한우광장과 꽃 전시관에 누구든지 그 방역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우광장까지 또 유료로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갑자기 유경정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펜스를 아주 크게 호수공원을 다 차지하는 꽃박람회를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당황을 했었고요. 그때는 펜스가 쳐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얘기를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해서 유료 관객 수도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됐다고는 하나, 고향 시민들에게 꽃 박람회는 도대체 뭔가, 특히 일산에 살고 있는, 일산에서 그 호수공원은 나의 어떤 건강한 시설, 나의 놀이터라고 생각했던 많은 특히 노약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곳은 그 꽃 박람회 기간에는 정말 소외를 시키는 가림막이 됐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햇볕이 좋고 가장 놀고 싶었을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5,000원이나 받아가면서. 네. 올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꽃 박람회를 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무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내 박람회가 잘 되고 있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해서 지금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였죠. 그죠? 19억. 근데 2023년에 61억. 그 다음에 2024년은 74억. 그 다음에 2025년은 69억. 이렇게 드렸는데 보면 이 집행액을 보시면 2023년도에 보면 출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한 해 예산을 드리잖아요. 예산을 설정할 때 꽃 재단법인 꽃 박람회의 통으로 출연금을 얼마를 듭니다. 그 출연금의 약 한 반 정도를 꽃 박람회 이 행사 기간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27억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티켓을 팔고 아까 얘기했던 대관 업무 같은 걸 했던 것을 얘기해서 이거 두 개 합치면 집회계획이 57억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올해는 출연금에 약 36억 정도를 썼는데 아직 정산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예상을 해보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펜스를 치는 이유는 그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인데 예매권이 이제 11억,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약 30억 정도, 그 다음에 작년에는 30억 정도,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면 조금 늘었거나 아니면 줄었거나 그렇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 입장하고 무료 입장이 있는데 뭐 유료 입장은 돈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무료 입장은 여러 가지 뭐 초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할인을 해주시는 분이나 그런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들이 약 28만 뭐 31만 9천이니까 32만, 올해도 한 32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 박람회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화훼 농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그 화훼 농가들의 어떤 수익이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줄어들었던 거예요. 줄어들었고 또 화훼 수급을,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화훼 농업인들로부터 꽃 박람회에 쓸 수 있는 꽃들을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고양시 꽃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겠지요. 그죠? 더 싸고 더 오래 가고 더 튼튼하고 색깔도 더 빨갛고 더 파랗고 미안합니다. 노랗고 이런 꽃들이 있으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꽃 박람회를 왜 하지? 그러니까 축제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화훼 농가는 속이 쓰리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꽃을 예를 들어서 크고 예쁘지는 않지만 고양시 꽃이에요라고, 그래서 그 꽃들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는 뒤로 하고 일단은 장식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워낙 정말 부탁을 많이 하고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고양시의 화훼 농가를 꽃을 쓰지 않으면 내년에는 없다라고 몫을 박다 보니 그래도 좀 한 2배 정도는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양 시민들, 농가들이 와서 그 행사장 안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400만 원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엄청 줄었죠. 그게 제가 보니까 이 꽃 박람회 안에 그 펜스 안에 그 플라워 샵이 있었고 그 둘 다 밖에 있는데 하늘광장 쪽에 또 플라워 샵이 있었고 여기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 또 플라워 샵이 있었는데 다 바깥쪽에 있으나 동선이 하늘광장 쪽에 있는 곳들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 한우광장 쪽은 그래도 좀 매출이 올랐는데 그 노래하는 분수도 쪽으로 추첨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거기에 된 사람은 첫날에는 다 기분이 좋아서 갔겠죠. 근데 손님들이 아무도 안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차후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꽃 박람회는 우리 고양시에 특히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전통이 있는 아주 큰 이벤트이긴 하고 또 이 이벤트가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 많이 죽어가는, 많이 사장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원당 꽃 화훼단지가 있고 주교동 화훼단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동환 시장이 주교동에 아파트 건설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주교 꽃단지가 지금 쫓겨납니다. 그러면 거기를 대신할 수 있는 꽃단지를, 화훼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양시는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의 화훼단지는 점점 없어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선인장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고양꽃 전시관인데요. 이 고양꽃 박람회가 거주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여러 가지 홀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하나의 그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에 아까 얘기했던 이분들이 다 들어가서 있겠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약 30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2층에 홀이 하나 있는데 이런 요만한 홀이 있는데 홀을 하게 되면 장애인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리비가 약 10억 원 정도 지금 이미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국회의원 지금 고향 호수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기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구겐하임 같은 이런 미술관이 고양시에 있어서 랜드마크로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찾아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 문체부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 국회의원으로 나오면서 네 번째 공약에 미술관 공약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국회의원이 다 있나 할까? 그랬대.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그 국립미술관 일산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체부에 있는 그 차관들하고도 벌써 미팅을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체부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고양시에 와서 몇몇 군데를 둘러보고, 이 꽃박람회관이 최고로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게 여기를 좀 내놓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무대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다 땅과 이걸 다 준비하고 오게끔 하는데, 지금 고양시 시장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꼭 박람회와, 그럼 현대미술관을 지으면 꼭 박람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현대미술관의 미술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꼭 박람회 기간에는 그 현대국립미술관 일산 분관에 꼭 박람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하면,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플라워쇼, 국제 꼭 박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유경정 기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실내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러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이렇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포토존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돈벌이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박람회의 역할과 축제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는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보듯이 컨벤션 뷰로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 뷰로에서 박람회에 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 하는 플라워쇼 박람회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더 나은 제안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박람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박람회는 뭡니까? 서로 계약을 하고 우리 꽃을 알리고 외국 꽃을 어떻게 하고 하는 계약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플라워 쇼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가드닝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지금 시민 가든 해서 우리 이번에도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가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속상성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고양 시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내 가든 정원을 잘 꾸미는, 그래서 여기에서 1, 2, 3등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얼마 전에 그 첼시 그 플라워 쇼에서 우리나라 분이 2등인가 3등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 화해 업계에서는 영광이고, 그 분이 그 업계에서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하드웨어는 다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전에 있었던 꼭 박람회의 17분들 중에 15, 17분 중에 외국어 능통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제인데, 그죠? 국제꽃 그 박람회인데, 물론 그분이 뭐 100나라 말을 다 했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꼭
박람회가 박람회로 이름이 바뀌고 컨벤션 뷰로와 이 꼭 박람회 본부가 같이 간다면 대관 업무는 이제 그만하고 그 대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단에 대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로 서서히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로 생기는 현대미술관 그러니까 국가시설에 우리가 꼭 박람회를 하게 되면 더 크고 더 캐파가 멋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더 알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내 공간에서는 하고 그 포토존은 평상시에 늘 하는 겁니다. 늘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해서 저도 그 지금 이쪽 서쪽에 있는 이 자연 호수 쪽은 너무나 좋은데 지금 꾸며놓은 곳들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호수를 좀 본다던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똑같은 모습이 1년 내내 있으면 조형물은 하나이지만 우리 고양시에 있는 호수가 사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겨울 다른 것처럼 포토존은 항상 바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면 이 재단에서 또 관리를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조형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의 안식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향 시민의 보시다시피 고향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이 혼잡도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 매일 올지 여러 번 올지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박람회의 그 혼잡도 관리가 어렵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도 50% 하자. 성남이나 이런 데는 다 50% 해요. 근데 왜 고양시는 50%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플라워 쇼를 멋있게 한다면 우리 고양 시민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선인장 전시관을 또 활용을 해서 이렇게 1년 내내 호수곡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관도 생겼으니 그러면 지금 호수꽃 전시관에 이분들이 머물지 못하면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그 근처의 유휴 공간이 찾아보면 금방 생각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한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 그 컨벤션 뷰로에서 만약에 계약을 하거나 외국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러 올 때도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옆에 마이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군. 여기는 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인 전통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군 라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미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호수공원이 인공호수지만 지금은 거의 자연 녹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관리하면 고양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장항동 그 뻘판이 다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특히 신혼주택들이 다 들어서거든요. 그분들이 고양시에 있는 호수공원으로 산책하러 올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올 예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보여줘야 할지 30년 전에 있던 걸 그대로 보여줘야 할까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펜스를 아주 하늘강정 쪽으로 이렇게 치고 보기만 하고 그 나머지들은 다 관리하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현대미술관을 빨리 가지고 와서 우리 꼭 박람회도 랜드마크죠. 일산 호수공원도 랜드마크죠.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도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개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5일 찾아오는 곳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꽃박람회 따로 호수공원 따로 이게 아니라 호수공원과 꽃박람회가 일체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획이 돼야 되겠고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호수공원을 이벤트성 행사와 즉 박람회가 되겠죠. 지속적인 관리라는 투 트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신인선 의원님께서 365일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이벤트성의 이 박람회와 계속 우리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것이 단일하게 일관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 첫 번째, 호수공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영 기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호수공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틀 안에서 특정 기간, 지금 이제 박람회가 되겠죠. 이런 기간 동안에 스토리가 있는 이벤트성 행사로서의 박람회가 개최돼야 된다. 그러니까 박람회 따로 호수공원 운영 따로가 아니라 호수공원 운영이라는 큰 틀 안에 박람회가 자리를 잡아서 기획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신희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고향국제꽃 박람회 안에 두 가지 기구가 통폐합이 돼서 두 가지 기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또 다른 기구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공원관리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원관리과는 뭐냐면 평상시에 호수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전체적인 기획이 만들어지고 또 조망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겉도는 거,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일 수밖에 없고 일회성일 수밖에 없고 지속력 또는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획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대안으로 지적하는 것이 관리 운영 조직이 일원화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하면 이게 이제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호수공원과 꽃박람회를 망라할 수 있는 이 전체를 관장하는 조직,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호수공원 전체를 꽃 생태 명소로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호수공원 정관과 어우러진 상시적 꽃 호수공원으로 격상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이고 또 고양 시민들의 관심도 많은데 사실 고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없다, 막혀있다. 행사 자체도 그렇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 그래서 고양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통로, 또 조직 안에 기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호수공원과 꽃박람회 이걸 전체 통괄하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수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정말 고양시의 자산입니다. 30년이 넘은 그런 경험이 있고 이게 지금 기우뚱 한다고 해서 자칫 이거를 경시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이것을 볼거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 또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과 그것이 일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꽃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꽃박람회에서 2016, 17, 18, 19 스태프로 일했고 코로나로 쉬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갔는데 위기를 느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일하는 친구들이. 2016, 17, 18, 19에는 40대, 50대, 60대였거든요. 그 스태프들이 다 바뀌어서 제가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교육하는데 창피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2002년생하고 앉아있으려니까 와 이거 이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대신 경험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첫날 아무도 사무국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그 경험 때문에 9시 땡 했을 때 관람객 무사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유경종 기자님의 전화를 받고 꽃박람회에서도 반가웠지만 여기 오기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꽃박람회는 하면 안 된다. 저기 맨날 봉 쳐져 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욕만 들었거든요. 내가 내 세금이야? 내가 만든 호수공원이야? 니네가 왜 못 들어가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여기 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텐데 나는 꽃박람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와가지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모두 나의 적이 되는 거 아닐까? 했더니 유경종 기자님께서 편하게 와서 말해달라고 해서 왔고요. 그래서 그냥 간헐적으로 매룸을 했는데요. 우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꽃박람회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아까 신인선 의원님이 띄워준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모르면서 기간을 모르면서 꽃박람회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개최되는 줄 아세요? 17일. 오? 17일. 많이 아시네. 제가 선물로 커피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알고 계셔서 선물을 못 드리겠고 17일간 하는데요. 저희들끼리 스텝으로 제가 이 게이트라는 곳에서 MBC 앞에서 했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고양시 하면 여기 참석하려고 더더욱 질문을 했는데 고양시 하면 뭐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킨텍스하고 호수공원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럼 꽃박람회를 계속 해야 되겠니? 했더니 그 친구들은 해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텝을 80명을 뽑는데 620명이 몰려왔습니다. 500명 면접 받고요.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일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꽃박람회에서 일하는 게 경력으로 한 줄을 차지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일자리로서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봉사를 아까 송강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정말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데 외국어 눈통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 까마신 분 오면 저희가 영어요 하면 그 봉사자님들이 뛰어와서 해주시면서 저분들이 저 재능을 집에 있었으면 못 썼을 텐데 꽃박람회가 있으니까 나와서 독일에서 살다 오신 분, 영어권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주셔서 활동하시는 것 보고 그분들은 써먹을 수 있는 언어를 여기 와서 제대로 쓰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꽃박람회에서 그 안내소에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빌려주고 있었는데요. 휠체어는 모자랍니다. 유모차는 남아둡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관람객이 늙었구나. 이제는 그래서 그 유모차가 남아돈다는 건 아이들이 안 온다는 이야기고 젊은 엄마들이 안 온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새는 각자 유모차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빨간 글씨 휠체어가 모자라는 거 보고 관람객들이 이제 늙었다는 생각과 아까 꽃 이야기를 했잖아요. 꽃들을 안 사가세요. 제가 있었던 게이트가 단체에서 오시거든요. 단체에서 오시는데 제가 줄을 서시오 했는데 다 지방에서 오세요. 강원도, 고성, 통영, 그 다음에 그 서산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안면도 축제 있지만 꽃박람회 좋아서 왔어. 그렇게 해서 그 안면도 축제도 좋지만 꽃박람회 축제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단체로 오시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앞으로 일자가 시작될 때는 꽃들을 다 소래소래 들고 가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몇 년 만에 갔는데 꽃들을 안 사가네. 그래서 단체가 늘면서 꽃들이 안 팔리는구나 이제 그 생각도 했고요. 이제 제가 하면서 꽃박람회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 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로 제안을 하려고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허영호 의원님이 올리신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중요성에 더하여 추가적인 주제를 발굴하여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보기를 제안한다 했을 때 내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가 여기에 다 담아있네? 그래서 제가 허영호 의원님께 엄지척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바다 대표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5년을 일했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항상 끝나고 나서 불만이 거기 스텝으로 일한 사람들, 관계자들하고 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개선이 되는데 우리가 차단이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 다음 꽃박람회가 더 나아질 텐데 그래서 지금은 시의원님이 아니시지만 전 시의원님께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
시민이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개선이 된다. 근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바다 대표님께서 관리와 인원 조직의 일원화를 말씀해 주신 데다가 시민의 의견 기준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서 다 하셨고 글로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적어온 제안은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꽃박람회는 저는 긍정적으로 고양시의 상징이고 뭐 적자는 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제안이 들어가면 점점 더 좋아지는 박람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꽃박람회는 그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봉박람회 24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 16년에 일할 때도 봉박람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니네 현수막 안 걸었어? 펜스 칠 거라고 현수막 걸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봉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딱 올해 느낀 게 이분들이 티켓이 아까운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돈 내기 아까우신 분들은 와서 다 왜 니네 펜스 쳐놨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해서 저 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저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9명의 친구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꽃박람회 티켓 얼마인지 아세요? 사전에 사면 8,000원이고요. 우대권이 그 성인은 10,000원인데 그리고 현장에서도 일반인이 15,000원 솔직히 비싸요. 근데 저기 고양 시민은 9,000원과 10,000원이에요. 현장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드린 공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15,000원은 예부인들이 애지에서 오신 분들이 내는 돈인데 비싸다고 하시면 고가의 꽃들 많고 정성 들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펜스는 쳐서 돈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은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티켓을 미리 사면 네이버나 그런 데서 미리 사면 비싸지 않은 가격인데 비싸다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 티켓값을 굳이 낼 생각 없고 공짜를 바라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말을 하면서요. 그냥 항상 꽃박람회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박람회라는 게 박람회는 산업을 되게 육성하려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박람회나 페어는 그런 말이고 전시회는 문화적 향유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전시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리고 꽃 박람회라고 하면 산업이 잘 육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지에 대해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워낙 그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공원 자체가 갖고 있는 연결성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는 포용성을 갖고 있는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누구나 와서 잘 올 수 있는 그 포용성의 성격을 잘 갖고 있는가를 좀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건 이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꽃박람회도 지속 가능성을 계속 그 요소를 담고 있는가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네 번째로 고민했던 건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막 몇십억이 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좀 개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좀 더 공개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꽃박람회 이전에 호수공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고향 지역의 녹지의 되게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곳과 함께 정원이라는 곳이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이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같이 보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을 보고 그 과정에서 꽃박람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도 단순하게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 박람회든 뭐 어떤 행사로 만났을 때 충분히 내가 학습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지속 가능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가봤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왜 이렇게 실내 꽃전 시간에는 외국인 해외에서 오신 그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봤는데 다 절화, 꽃을 다 잘라서 이 작품한 것들 보면서 그냥 감흥이 전 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면서 체류비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비용들이 전 사실 굉장히 좀 아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정원 코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뭐 조각이라든가 조형물들이 계속 매년 하나씩 늘어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늘어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그 호수공원은 좀 더 공간에 대한 여유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행사를 한다고 자꾸 조형물을 설치해가는 과정도 그럼 조형물 철거는 언제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꽃박람회도 그렇고 호수공원 전체도 그렇지만 ESG 경영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에서 SDGs라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목표를 잡았는데 그 중에 그 11장이 있습니다. 11장의 제목이 뭐냐면 안전하고 보건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공원이라는 곳에 이 공공성에서 포용성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 좀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도 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영역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사들을 좀 모니터하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시회 가서 이제 그 먹거리 코너에서 먹어보고 했는데 다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도민이나 뭐 가까운 지역 상권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게 코너를 좀 만들어 주시고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무국에.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우선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배출량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러는데 저 매번 느끼는데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그 산하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경계합니다. 고양 시민이라고 해도. 그리고 데이터를 전혀 주질 않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알려줘야 될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석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많이 느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고 싶지만 데이터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이 지속가능성 주제를 하려면 쓰레기 배출량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다가 안성 바우더기 축제의 사례를 봐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제의 시작과 끝까지 재사용되는 모든 용기를 다 같이 썼고 이런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 축제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저희 박람회에서도 보면은 한 코너만 뭐 꿀벌과 뭐 꽃 이런 주제만 잠깐 코너가 있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흐르는 아무 주제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들을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적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안목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 오면 내가 녹지에 대한 우리가 있는 이런 앞으로 미래에 위한 그 탄소를 좀 배출하는 걸 좀 줄이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기획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축제라고 할 때 축제에 대해 원론적이고 본래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축제 찬성론자입니다. 축제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축제에 대해 생각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성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이고 지루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을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벗어나는 일탈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브라질의 삼바 축제입니다. 일탈성이 너무 커서 때로는 인명사고 소식까지 들려오지만 최소한의 룰 안에서 일탈을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여행이고 일반인이 쉽게 참가할 수 있으면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입니다. 두 번째는 제2의 형식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과 확인입니다. 현대의 도시인들은 농경사회에서 멀어지면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축제는 농경사회에 있었던 공동체의 제2 행사를 현대에 재현한 행사입니다. 일본의 마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고향의 마츠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시에 있던 젊은이들이 휴가를 내고 참가하는 열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일탈성의 성격과 제의적인 성격은 반대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에서는
일탈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새롭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손님과 관객들의 태도입니다. 제의적인 성격은 연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여기서는 신기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이면서 요구되는 것은 소속감과 주인의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설명을 위한 도식적인 구분일 뿐 결국 축제는 이 양면성을 다 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관객들은 바뀔 수 있고 실망한 관객은 오지 않겠지만 새로운 관객이 올 수 있으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부족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난타를 만든 송성환 씨는 그의 책 세계를 난타한 남자 문화 CEO 송성환에서 재미있는 비교를 했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수익 못지않게 브로드웨이에 장기 공연하는 연극과 뮤지컬의 수익도 좋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요. 블록버스터 영화는 일회성의 영화 세트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비용 일회성. 반면에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 무대는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비용 재사용 방식. 비유하자면 요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축제를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형식으로 준비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 또한 재미있고 신기함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브로드웨이의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드는 방식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결론으로서 현대의 축제에서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끌어안아야 합니다. 축제의 필수적인 프로 공연 예술가들, 특히 유명한 예술가들은 블록버스터의 비싼 세트장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축제는 새롭고 수준 높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 재능을 기부하는 아마추어 공연 예술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연극이나 뮤지컬의 저비용 재사용의 무대와 자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가자들은 연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공동체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자원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저평가되고 있는 축제의 중요한 기능인 지역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방안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국제꽃 박람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추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중요성에 더하여 이제는 추가적인 주제를 발굴하여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합창제가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또한 거대한 주제지만 추가로 제안해 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 단위인 고양시에 국한하지 말고 이웃인 파주시 혹은 김포시까지 포괄하여 통합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관광 자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관광객 유입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을 들고 의견 있으시면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이 꽃박람회의 성과 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유경정 기자님 나오셔서 그나마 훑어서 얘기해 주셨고 물론 재단 중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공무원도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님 나오셔서 그나마 애써서 자료를 걷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자료 어디에도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과 지표는 이거입니다라는 게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미진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과 지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정체성 그리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컨텐츠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박람회로 볼 것인가. 근데 이제까지 제가 봐온 꽃박람회 박람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꽃전시회였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거고요. 제가 이제 그 관광 컨벤션 협의회 사무국장을 일하면서 느꼈던 건 그때도 꽃박람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뷰로가 컨벤션 뷰로가 관광협회하고 같이 묶여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제안이에요. 사실은 꽃박람회가 뷰로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꽃박람회는 박람회라고 타이틀을 붙일 요량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박람회 전문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거기를 거쳐가셨던 분들이 윗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뭡니까 구청장 은퇴 앞두신 구청장들이 마지막에 찍고 나가는데 그런 자리 아니었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세상에 1회에 100억을 찍고 쭉 하얀 곡선을 했는데 그걸 이제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있었다라는 거는 고양 시민으로서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 그걸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박아놔야 되는데 현재 뭐 그렇게 깊이까지 못 들어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뷰러랑 묶여있는 거가 그나마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묶여있는 형태가 지금 그 조직도처럼 병렬이 아니라 꽃박람회가 뷰러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그 포럼을 하려면 사실은 제가 누굴 보고 탓하겠습니까? 고양시 그 화해 농가의 현황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가 이제까지 이게 성과 지표라는 게 단순히 꽃 박람회에 들어간 돈과 뭡니까 입장료 수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용도 줬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도 우리한테 제시가 돼주고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어요. 고양시가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은 시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꽃박람회가 결국은 호수공원에 빚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는 고양 시민으로서 호수공원을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에 맞이하는 고양 시민으로서 최근 몇 년 동안에 호수공원만 가면 제가 화가 납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물론 돈의 문제겠죠.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유경정 기자님도 고양시 아름다움을 좀 아름답지 않아요. 고양 호수공원이 지금은. 거기 호수공원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는 호수에 연꽃이 가장 많이 피어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주, 이번 주 말이면 아마 수련이 만발할 터인데 그게 저 같은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도 호수공원에 그 연꽃 비스무리한 유사 한 5종류가 피는데 거의 없어요. 연꽃이 몇 년 전서부터 그것도 물속에 그 잡초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안 하는데 지금 꽃박람회에 연간 30몇 억이란 마이너스가 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고양 시민 입장에서는 부하가 치밀죠. 고양시의 화해 농가가 선인장하고 지금 다육이 중심으로 재편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결론을 한번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게 꽃박람회를 비즈니스 페어 쪽으로 완전히 돌다라 그러면 뭡니까 선인장하고 다육이 중심으로 그거야말로 경쟁성이 최고잖아요. 현재 세계적으로도 그거 중심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꽃은 지금 가서 한번 사보세요. 우리가 국산꽃 못 삽니다. 다 수입품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꽃박람회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수공원에 대한 거는 시의원님 거기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너무 정리가 잡초들이 막 만발해가지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제 꽃박람회 재단이 하면 좋은데 그 속성이 자기 스스로 뭘 바꾸라 그러면 안 하니까 의회가 좀 중심이 돼서 예산도 좀 쓸 수 있잖아요. 하고 박람회 재단을 붙여서 한두 달 이렇게 의견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가 위로화되는 부분인데 저는 단연코 오늘 듣고 위로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그 위로화하고 나서 방문객 숫자도 늘지 않았고요. 또 그 입장료 수입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죠?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 연관돼서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원처럼 집 앞에 있는 주민들을 공원이지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게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비전을 참고 관광지로 내주겠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유료화하고 차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해주고 양해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수공원은 이 도심의 가운데가 있고 모든 고향 시민이라는 가장 좋은 곳이고 방문하는 곳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관광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일단 시민이 좀 중심이 돼야 되고 고양시의 관광지를 어디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 저는 행주산상이나 다른 쪽을 좀 개발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분명히 축제는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도 과거에 있는 축제를 봄가을만 하다가 지금 준하추동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인해서 봄을 메인으로 해서 꽃박람회를 하지만 준하추동 다 해야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시도를 했다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축제의 형태로 해야 되고요. 그 축제는 분명히 고양시가 문화관광의 도시고 콘텐츠 중심의 도시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도 제가 봤었는데 얼마든지 콘텐츠 실험장으로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술관도 좋고 또 지금 아레나 짓고 있잖아요. 그 아레나 짓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호수공원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콘텐츠 할 수 있고 다양한 실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좀 사이트를 열어서 의견을 충분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독특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출입금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꽃박람회도요. 탄소 중립에 적합한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대학교도 지금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런 거 예를 들어 걷기 포인트라든가 차 없는 거리 제가 볼 때는요 호소로를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해갖고 연결되면요 탄소 포인트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라페스타 웨스턴덤 원마운트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살리면은 전체적인 경기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만이 더 애착이 갈 수 있고 더 오래 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뜨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7회 고향 포럼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향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향신문을 응원해주세요.